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길어지고 러시아가 푸틴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장기화되고 전황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어마어마하게 병력을 빼와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여기에 가 있던 병력도 이미 진작에 빼왔고, 그리고 이제 시리아에 가 있던 병력도 빼갔죠.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는 푸틴의 달러박스인데, 이 달러박스가 지금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하고, 푸틴이 거기 왜 갔습니까? 독재 정권인 아사드 정권을 도와주기 위해서 갔죠. 그러니까 아사드는 지금 위험하니까 다른 나라를 부른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뭐야? 얘들은 뭐야? 이란입니다.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 다시 중동이 또 용트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그리고 기쁜 소식일 수 있는데 우리 FA-50 드디어 수출됐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희한하게도 우리 언론에는 보도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까지도 제가 한번 유출을 해보겠는데요. 콜롬비아에 우리 FA-50 팔았다고 하네요. 이 기쁜 소식 왜 저만 알고 있을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푸틴의 달러박스,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러시아군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 자리를 이란이 꿰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시리아 전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아사드 정권의 보디가드 역할을 자처했던 러시아군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그 자리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들어가고 있다고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현지 시각 4월 27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그동안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던 몇 개의 지역과 기지에서 러시아인들이 철수했으며 그 자리에 이란 혁명수비대 병력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며 시리아에서 그동안 러시아가 차지했던 지위는 이란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정규군과 푸틴의 개인 용병 집단인 바그너 그룹, 이를 지원하는 조직까지 최대 6만 3천여 명의 인원을 시리아에 배치해두고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렁에 빠지면서 병력 부족이 극심해지고 최근 터키가 러시아에서 시리아로 가는 직항로를 폐쇄하면서 시리아 주둔군 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시리아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세력 확장은 레바논에서 반이스라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친이란 민병대에 대한 무기 공급이 더 원활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며 이 지역에서 이란의 세력 확장은 곧 미국의 군사 개입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 이란군이 우리 국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크게 환영한다 라며 이란에 더 많은 병력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이란의 급속한 세력 확장과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강력한 무력 대응이 중동 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러시아가 완전히 푸틴의 호주머니 챙기는 용도로 이 시리아의 군사력을 6만 3천 명이나 보내서 그 중에는 바그너 그룹, 푸틴의 개인 용병들이죠. 그런 병력들까지 보내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의 뒤를 봐주고, 그러면서 이제 흐메이민 공군기지 타르투스 항구에는 군함들을 갖다 놓고 흐메이민 공군기지에는 전투기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는 전투기들을 시리아 공군기들하고 합동으로 공중초계 하는 쇼도 보여주고, 우리 같이 지킨다, 이스라엘 니들 앞으로 넘어오면 가만두지 않아, 이런 쇼도 하고, 그리고 미국의 F-15E 스트라이크 이글 그 전폭기가 무장 잔뜩 달고 폭격하러 들어간 것을 또 수호의 30들이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쇼를 했는데,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블랙홀처럼 병력들을 빨아들이니까 그게 지금 다 가고 나니 없어요. 그리고 아사드 정권이 지금 불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란군이 들어와서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뭐하냐? 북부 지역의 유전지대들, 그 지역을 관리해주면서 이권을 갈라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푸틴에게 용돈이 쏠쏠하게 들어가던 그 지역이었는데, 그걸 지금 빠지고 나니까 이란이 들어와 버렸어요. 야,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 이란이 들어왔으니까 이란은 지금 중동 전 지역에는 헤즈볼라 그 민병대의 배후 세력 아닙니까? 레바논이 또 헤즈볼라의 첫 스타트한 총본산이고, 시리아는 레바논과 국경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레바논의 헤즈볼라들에게 이란이 바로 그냥 코앞에 들어왔으니까 직접적으로 무기나 장비나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버렸죠. 그러면 그 레바논 헤즈볼라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뭐 어떤 그 무장 활동을 더욱더 과감하게 펼 수 있는, 왜? 장비가 많아지니까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니들 지금 그 기지 그냥 우리 바로 때린다. 이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이고, 우리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군까지 개입할 거야. 왜? 미군도 그 북부 지역에 주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군도 개입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가만두지 않아. 이렇게 이스라엘이 사실은 뭐 공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하여튼 뭔가가 빠져나가면 반드시 채우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아사드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뭐 그걸 예를 들어 군대 유지하는 안보 비용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용병들을 불러오는 것을, 그렇게 해서 이권을 나눠주고 유전에서 생산되는 이 기름을 같이 나눠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보면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자기 호주머니가 좀 비게 되겠죠.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면 이란에게 야 도로 나가라 라고 했을 때 이란은 또 아는 사이에, 친한 사이에 또 어떻게 나올지 그거 궁금하기도 한데,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시리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격이 아주 노골화되고 강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따라서 중동 정세는 더 어려워지고, 따라서 유류, 이 기름값은 내려갈 기미가 아직은 안 보이겠다. 왜? 여기가 더 혼란스러워지니까,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입니다. 오랫동안 FA-50의 잠재적 구매국으로 거론되어 왔던 콜롬비아가 드디어 FA-50 도입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10여 대 이상의 수출 물량이 예상되는데 FA-50의 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콜롬비아 공군이 현재 운영 중인 A-37B 경공격기 겸 훈련기의 후계 기종으로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FA-50 기종을 선정했다고 스페인어권 방산 전문 매체 인포디펜사가 현지 시각 4월 27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콜롬비아 공군이 운용 중인 노후 기종인 세스나 A-37B 기종을 대체할 첨단 미래형 항공기로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TA FA-50이 선정되었다 라며, 이번 결정은 콜롬비아 국방부와 공군 고위급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한 지 몇 달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콜롬비아는 지난해 하반기 비공개 일정으로 국방부 차관과 공군 부사령관이 이끄는 대표단을 꾸려 한국에서 FA-50 기종 실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일정 이후인 지난해 12월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이 콜롬비아를 찾아 FA-50에 대한 적극적인 세일즈를 하면서 FA-50 도입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콜롬비아가 FA-50을 구매할 경우에 양국 간의 안보 협력 강화 차원에서 경비함과 헬기 등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콜롬비아 측의 호감을 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콜롬비아 공군이 도입할 FA-50 규모는 기존의 14대가 운영 중인 A-37B 수량을 고려할 때 비슷한 대수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콜롬비아 공군은 이스라엘제 크피르 전투기를 성능 개량한 19대의 전투기와 A-37B 14대를 주력 항공 전력으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마개조에 가까운 크피르 C-10 사양과 유사한 수준의 FA-50이 콜롬비아에 수출될 경우에 콜롬비아 공군 전력의 비약적 향상이 기대됩니다. 콜롬비아, 남미 대륙의 가장 북쪽에 있는 나라죠. 그러면서 베네수엘라하고 국경을 하고 있고 그런 나라인데 친미 국가입니다. 콜롬비아는.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그냥 극반미 국가고 그래서 베네수엘라 때문에 미국이 또 콜롬비아를 또 이렇게 밀어주는 측면이 있어요. 콜롬비아의 최대 안보 위협은 베네수엘라가 아니고 사실은 내부에 있는 그 마약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마약 세력을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때려잡느냐가 정권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예요. 필리핀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마약 세력 때려잡는데 뭐 F-15, F-35 이런 거 필요 없죠. FA-50, 뭐 매브릭 미사일 또는 500파운드 폭탄, 또 우리 KGB 이런 거 아주 정밀 유도 포탄까지 잘 할 수 있으니까 FA-50이면 충분하죠. 운영 유지비 싸고 부품 넉넉하고 한국군이 아주 오랫동안 쓸 거기 때문에 부품 단종될 걱정 없고 굉장히 좋죠. 그래서 콜롬비아 공군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전투기가 이스라엘제 크피르인데요. 이 크피르 전투기가 레이더를 장착해 있는데 그게 2032 레이더, FA-50에 들어가 있는 레이더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 부품에 대한 운용 유지 공통성도 있고 크피르하고, 그래서 크피르는 전투용, 이 FA-50은 공격용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해도 되고요. 그런데 저는 좀 희한한 것이 이 발표가 나왔는데 왜 우리 한국 언론에는 이런 발표가 안 나올까? 이상하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왜 지금 카이나 이 정부에서 연합뉴스를 통해서 확 뿌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저만 알까? 그래서 이 딜이 뭔가 조금 아주 저가의 뭔가 좀 손해보는 이익 보지 못하는 그런 딜이 아닐까. 그러지 않고서 이걸 홍보 안 할 리가 없는데 과거에 아르헨티나에 우리 FA50 수출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왜 이렇게 싼 값에 수출하냐 라고 제가 비난하는 방송을 했었는데 마치 그때처럼 이 가격이면 이건 차라리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는 이런 가격은 혹시 아닐까? 그런데 카이 사장의 업적을 위해서 좀 강하게 밀어붙인 것은 아닐까? 왜? 카이가 이 사장 들어와서 이 정권 들어와서 전투기를 해외 판매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마치기 전에 실적은 올려놓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진실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기쁜 소식을 왜 아직 아무도 보도하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은 드는데 저는 소스는 어디냐? 그 지역 매체입니다. 인포 디펜사. 그래서 이 인포 디펜사가 4월 27일 보도를 했으니까 지금 우리 쪽에 그 현재 시각입니다. 우리 쪽에는 이미 예담 뉴스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저희 기후가 그냥 기후에 불과하기를 바라고 아주 많은 이익을 남기고 판매를 했기를 기대하고 이 콜롬비아를 시작을 해서 남미에 사실 힘든 나라들 많죠. 그렇지만 공군력을 유지해야 되는 나라들 많죠. 거기에 우리 FA50이 계속 수출되는 교도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디 많이 남겨서 판매했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